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소속되어 있는 군의 수사 정보 기관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기무사는요, 지난 2018년 8월 21일경에 해체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됐었고,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해체가 되기 이르렀고, 그리고 기무사령부는 그 이전에도 윤석양 사건이라던가 쌍용차 파업 사건, 그리고 조선대 이메일 해킹 사건 등을 비롯해서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민간인 사찰을 해온 다수의 전력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면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인데요. 이재수 41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7일에 이 사건 조사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월호 TF장을 맡았던 김대열 참모장, 그리고 기무사 내에서 사실상 첩보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보융화실장이었던 지영관 등이 이 사건의 관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통 기무사령부 소속으로 세월호 TF 등에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행하였던 자들입니다. 세월호 TF 조직도인데요, 기무사 내에 설치되었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재수 사령관의 지시 하에 총 60명의 인원들이 투입이 되었었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TF장 참모장으로 있었던 김대열 씨가 참모장이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현장 지원팀 그리고 정책 지원팀으로 나눠서 관리가 되었고, 현장 지원팀에서 보면은 이 현장 지원팀이 관여했던 업무 중에 불순세 침투 분야라는 것이 있었고, 정책 지원팀에서는 청와대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여론 및 언론 관리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판결문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진도 현장과 안산에 관할했던 610 부대와 310 부대장이 피고인으로 지목되었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민간인 사찰이 2014년 4월부터 그리고 한 7월, 10월에 이르기까지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대상이 되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10 부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진도 지역을 관할하였던 부대인데, 진도 지역에서 이제 4월에 침몰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유가족분들, 즉 진도 체육관이란가 이런 곳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유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라, 뭐 특정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진 유가족들이 있는지, 과격한 행위 등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지를 포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는 문건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뭐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유가족의 사생활을 파악을 해라, 뭐 일부 유가족들이 야간에 음주한 실태가 있는지 확인을 해라 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유가족의 성향을 파악해라, 그래서 유가족들의 성향을 정치적으로 강성, 중도, 온건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0 부대 같은 경우에는 안산 지역을 관할하던 기무부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동일합니다. 내용은 이제 뭐 분위기를 파악해라, 무리한 요구. 여기서 보면은 뭐 유가족 증명서를 발급을 요구를 했다, 뭐 대입 특례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외에 이제 안산 지역의 특수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가족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대책위의 대표라던가 대변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단원고의 분위기가 어떤지 봐라. 안산 가족대책위 이외에도 인천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 310 부대원들은 이걸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시사항들이 어떤 보고로 이루어졌는지 그 문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가족 대표는 성향은 사회 비판적이다. 대변인은 정의당 당원이고 2014년 11월에 SNS에 대통령님 비하미 하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생존자 학부모 대표의 경우에는 금속노조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유가족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보고되는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게 이제 안산 단원고 일일 보고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은 뭐 단원고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들이 진도 방문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열렸던 촛불 집회가 아직은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과 평가가 함께 기무사령부와 청와대에 모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 중에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보수단체 집회에 관한 정보가 제공이 되었던 지점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4월 21일자 기무사에서 작성한 진도해산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문서를 보시면 종북 세력이 사망자 가족을 대상으로 반정부 활동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안산 지역의 단원고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 시위 등을 반체제 징후로 포착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이제 보통 이제 재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세월호 집회에 대응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위한 시위 정보를 제공했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문건인데요. 여기서 보면 재한군인 회장이 좌파 활동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2014년 3월경에, 그러니까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 이분이 이제 기무사에 와서 행사가 있었어요. 재한군인의 분들을 모시는 그 행사에서 이재수 사령관이 있고 그런 자리에서 경우에는 경찰 통해서 좌파 집회를 제공을 받아서 맞불 집회를 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한테도 집회 정보를 제공해달라라는 식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좌파 시위 계획 등 좌파 대응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자라는 문건이 작성이 됐고 실제로 경찰을 통해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한군인회에 건넨 보고서가 2014년 4월 26일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요, 보통 지금 기무사 관련 재판들은 아직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이 계속 진행 중인데 피고인들의 주장을 보면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당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의 기본은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군의 장비와 군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가 이를 대민 업무의 차원이든 군사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관찰하거나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살필 때 해킹이나 도청, 미행 등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관찰만 하고 등문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특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거는 군사법원에서 1심이 판단이 된 건데요.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령부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민간인인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해서 이를 각종 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에 이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 부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집회 시위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를 계속해서 부대원들에게 지시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부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부대원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것인 바 명백하게 위법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군사법원의 판단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양형 관련해서 보통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집행유예도 많이 붙고요. 그래서 죄질에 비해서 낮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점을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기무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무사령관 이재수로부터 직접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받았던 박근혜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나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수단에 고소고발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내부에서 보면은 피의자 박근혜라든가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근데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재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앞서 기무사 내부에 설치되었던 수사단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BH에서 동사고가 국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의 광우병 사태 재현이 우려된다. 책임과 비난 여론을 현 정부 및 VIP께 전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관에 대통령이 이미지에 대한 재고 방안에 대해서까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들은 청와대에 모두 보고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요. 진짜 피해자가 항상 호명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이 직권남용죄를 구사를 할 때 조문을 반쪽짜리로 활용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항상 어떤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렇게만 포섭을 하고 유가족들의 어떤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무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소고발 대리인단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참모장 정보용화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아직 대법원이나 항소심에 계속해서 상고를 하고 확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고소고발 대리인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